잠깐만 그럼 집 생활비는? 미자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남았어요. 그 말에 성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미자 씨가 조용히 대신 말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살았어요. 옥자 씨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보내던 남편. 이 집안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공아파트 10층 복도는 겨울이면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여름이면 된장국 냄새가 길게 남아있곤 했습니다. 정미자 씨는 그 복도에서 30년 가까이 같은 이웃들과 비슷한 속도로 늙어왔습니다. 젊을 땐 아이 손잡고 뛰어다니던 계단을 지금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허리가 완전히 굽진 않았지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먼저 떨려오는 나이가 됐죠. 미자 씨는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밥솥 뚜껑을 열며 쌀이 남았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IMF 때 월급 봉투가 반토막 나고 동네 구멍가게 외상장부에 이름이 적히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돈보다 먼저 불안을 배우게 됩니다. 미자 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먼저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도 미자 씨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회사 부장이라는 직함이 몸에 붙은 사람답게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손동작이 습관적이고 넥타이를 매는 표정이 무심합니다. 성호 씨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며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보, 오늘도 너무 일찍 일어났네. 미자 씨는 대답 대신 뜨거운 물을 컵에 붓고 남편이 마실 커피를 타서 식탁에 놓습니다. 당신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 집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한 곡이 유일한 소리일 때도 많습니다. 미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젊은 날 시장통 공중전화 옆에서 남편에게 오늘 월급 받았어? 묻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는 월급을 손에 쥐면 사람 냄새가 났고 봉투 두께가 그 집의 안도감을 말해줬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화면에 숫자로만 남습니다. 숫자는 차갑고 사람 마음도 차갑게 만들죠. 미자 씨는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손님들은 아줌마 이거 할인 맞죠? 하고 묻고 미자 씨는 네, 맞습니다 하고 웃습니다. 웃음이 일이고 친절이 월급이라는 걸 아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미자 씨는 퇴근길에 늘 장바구니를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자기 집장은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호 씨의 월급날은 매달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월급날 저녁이면 성호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앱을 켜고 몇 번 터치로 돈을 보냅니다. 미자 씨는 그 손동작을 여러 번 보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일부러 다른 곳을 봅니다. 사람이 어떤 장면을 자꾸 보면 결국 폭발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성호 씨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어머니께 보내드렸어. 미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게 동의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돈은 누가 맡아도 상관없잖아. 어머니가 기쁘면 우리도 편하고
미자 씨는 순간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행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편하죠. 미자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래처럼 까끌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 씨는 같은 동네에 삽니다. 나이는 85, 걸음은 느리지만 말은 빠릅니다. 예전 재래시장 통장 도장 찍는 창구 앞에서도 옥자 씨는 늘 먼저 줄을 섰고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성우는 효자야. 그 애가 없었으면 난 진작 굶었을 거야. 그 말은 자랑이면서 동시에 자식과 며느리를 묶어두는 끈이기도 했습니다. 옥자 씨는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 전화를 합니다. 미자야, 성우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미자 씨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옥자 씨는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관리 잘못하면 집안 망하는 거야. 내가 잡고 있어야 돼. 미자 씨는 그러세요 하고 말하며 통화를 끊습니다. 끊고 나면 웃음이 아니라 숨이 나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머리를 겨우 내민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미자 씨는 밥을 차리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쌀통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엔 묵은 김치 한 통, 달걀 몇 개, 남편이 사온 캔맥주 2개가 전부였습니다. 미자 씨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 교통카드 충전 내역, 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차곡차곡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말 대신 모은 증거처럼 묵직했습니다. 성호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어? 미자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간단히요. 요즘 당신 밥이 좀 부실해졌어. 성호 씨가 무심코 던진 말에 미자 씨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부실한 건 밥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 씨는 젓가락을 들고 앉아도 몇 번 씹다가 자꾸 멈춥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TV를 켜고 뉴스 소리를 키웠습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 씨의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 몫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늘 그래왔습니다. 참는 것이 덕목인 줄 알고 침묵이 가정을 지키는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미자 씨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말로 싸우면 결국 내가 예민하다로 끝난다는 걸 이미 수십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상황이 남편을 깨우게 해야 한다고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부터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이 집의 당연함을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미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몸이 먼저 불안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불을 켜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어있는 쌀통, 묵은 김치통, 달걀 몇 알. 미자 씨는 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밥솥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여느 때처럼 욕실에서 나와 셔츠를 입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은 안 해? 미자 씨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간단히 먹으려고요. 성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응이 미자 씨의 가슴을 조금 더 조이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는 태도 속에서
자신의 부재가 얼마나 익숙한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자 씨는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말라 보였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 한 끼보다 더 큰 걸 삼키고 있다는 걸 미자 씨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마트 계산대는 늘 바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으로 넘어가면 동네 주민들과 인근 공장 직원들이 몰려옵니다. 아줌마, 오늘도 야간이네. 단골 손님의 말에 미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먹고 살아야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미자 씨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자 씨는 계산대를 동료에게 잠시 맡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식당은 집과는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밥이 모자라면 더 퍼갈 수 있고 반찬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 당연함이 미자 씨를 잠시 안심시켰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은 미자 씨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미자 씨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그 질문은 밥보다 먼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9시를 넘겼습니다. 성호 씨는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네. 그 말에는 걱정도 불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미 밥을 먹고 왔는데도 몸은 여전히 허기졌습니다. 미자 씨는 그 허기가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미자 씨는 저녁이 되면 회사 식당으로 향했고 집에서는 물만 마셨습니다. 성호 씨는 며칠 지나서야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에서 안 먹어? 미자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식당이 편해서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미자 씨에게는 또 다른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자 씨는 여전히 매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달도 잘 들어왔더라. 미자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숨을 삼켰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살림은 괜찮지? 미자 씨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네, 그냥 지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빠져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그날 밤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회사 식당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날짜가 적힌 메모. 하루하루 쌓이는 기록은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음식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웃이 복도에서 미자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밥 안 해? 미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밖에서 해결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피로를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현실은 남는다는 걸 미자 씨는 너무 오래 살아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저녁들이 이 집의 균열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의 저녁은 어느새 완전히 집 밖에 자리 잡았습니다. 퇴근 벨이 울리고 계산대를 정리하면 몸이 먼저 구내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내가 왜 여기서 밥을 먹지 않은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밥은 그냥 나오고 반찬은 남아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 평범함이 미자 씨의 마음을 잠시 내려앉게 했습니다. 구내식당 아주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국이 좀 짜요. 미자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맙게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늘 있는 걸로 먹어가 먼저였고 맛이나 양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자 씨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씹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굴러가다가 목으로 넘어갈 때 먹는다는 건 이런 거였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 말입니다. 동료 하나가 맞은편에 앉아 말을 붙입니다. 언니는 집에서 안 먹어요? 미자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에 가면 늦어서요. 그래도 집밥이 제일인데. 그 말에 미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밥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면 집안은 늘 비슷했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 TV 소리, 소파에 기대 앉은 성호 씨의 뒷모습. 왔어? 성호 씨의 말은 인사처럼 가볍습니다. 미자 씨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합니다. 응. 그 한 글자 대답에 담긴 하루의 무게를 성호 씨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미자 씨는 습관처럼 부엌 불을 켭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행동은 이제 확인이 아니라 의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물병 몇 개와 텅 빈 김치통, 언젠가 남편이 사온 캔맥주 2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자 씨는 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습니다. 당신 요즘 장 안 보지? 어느 날 성호 씨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설거지대 앞에서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럼 사면 되잖아. 그 말에 미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면 된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려면 돈이 있어야죠. 미자 씨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괜히 예민하게 굴기는. 그날 밤 미자 씨는 방에 들어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은 늘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끝내버렸습니다. 미자 씨는 그 단어가 나오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자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수첩에는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은 날에는 식당이라고 적고 집에서 물만 마신 날에는 X 표시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던 날은 별표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 표식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계산대에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렸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동료가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병원 한번 가봐요. 미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밥만 잘 먹으면 돼.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라는 걸 미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 옥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자야, 다음 주쯤 내가 한번 가야겠다. 미자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어머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지. 옥자 씨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단정하고 확고했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침을 삼킨 뒤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집을 직접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냄새가 사라진 부엌도, 텅 빈 냉장고도, 말 대신 쌓아온 이 기록들도요. 그날 밤 미자 씨는 수첩을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수첩의 무게가 손바닥에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곧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될 무게였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밥 짓는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미자 씨의 침묵은 하루하루 깊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방문이 이 침묵을 어떻게 깨뜨릴지 아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균열은 충분히 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것처럼 작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선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말소리는 줄어들었고 발걸음은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집안에 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먼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둔 날짜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일.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미자 씨는 수많은 내일을 버텨왔지만 이번 내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불을 켜자 늘 보던 풍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텅 빈 쌀통, 바닥이 보이는 김치통,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오래된 할인 전단지. 미자 씨는 습관처럼 밥솥 앞에 섰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밥을 하지 않은 지 벌써 몇 주째였습니다. 처음엔 일부러였지만 이제는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성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지만 말은 더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했죠. 성호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 오전쯤. 집에서 보실 건 없어요. 미자 씨의 말에 성호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인데 괜찮겠지. 그 말이 미자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말 속에는 지금 이 집이 어떤 상태인지 굳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시면 밥은 어떻게 할까요? 미자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제야 미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가서 먹자고 하면 되잖아.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건 안 보여드리고요. 미자 씨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숨겨온 마음이 묻어나왔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그런 걸로 분위기 망칠 필요 있나? 그 웃음이 미자 씨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항상 분위기는 중요했고 그 분위기를 위해 미자 씨는 늘 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지 미자 씨는 잠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 온다는 말에 괜히 더 단정하게 꾸몄을 자신이었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야말로 이 집에서의 자신의 현실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바코드를 찍다가도 자꾸 내일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는 모습,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아요. 동료의 말에 미자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을 좀 설쳤어.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큰일은 아니고 내일 어른이 오세요. 아이고, 그럼 신경 많이 쓰이겠다. 그 말에 미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무게는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회사 식당의 밥 냄새는 유난히 강했습니다. 미자 씨는 밥을 앞에 두고도 몇 번이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자꾸 앞섰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성호 씨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제가 내려가서 모실게요. 그 목소리는 유난히 공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밥 한 끼는 먹고 싶다시네. 미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뭐 간단히라도 준비하면 되잖아. 그 간단한 것도 지금은 없어요. 그 말에 성호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부엌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싱크대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 동안 밥을 지어온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미자 씨는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숫자,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 대신 모아온 기록들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수첩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기록을 내일 꺼내게 될지 아니면 다시 넣어두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숨기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남편의 태도, 그리고 내일의 부엌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쳤습니다. 미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 없는 척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 집의 침묵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는 누군가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요. 그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일찍 깨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미자 씨는 새벽 4시쯤 눈을 떴고 다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채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현관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집이 숨겨왔던 것들이 더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켰을 때 미자 씨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솥을 닦지도 않았고 냄비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 온다는 말에 새벽부터 국을 끓였을 것입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를 우려내고 김치찌개든 미역국이든 냄비 하나는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없었습니다.
양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현관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미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11시쯤이요. 금방 오시겠네. 그 말은 괜히 공기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10시 반이 조금 넘자 성호 씨는 현관에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자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울렸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모든 소리가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11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그 짧은 소리에 미자 씨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옥자 씨의 목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왔다. 옥자 씨는 검정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현관 신발장, 거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향하는 시선. 미자 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이 좀 조용하네. 그 말은 인사였지만 미자 씨의 가슴에는 이미 작은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사람이 사는 냄새가 없다는 뜻이라는 걸 미자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늘 그래왔습니다. 부엌은 이 집에서 며느리의 성적표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냉장고 앞에 선 옥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옥자 씨의 손이 냉장고 문 손잡이에 걸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안에는 물병 몇 개, 거의 비어있는 김치통 하나, 그리고 오래된 반찬 용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옥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칸 한 칸 냉장고를 살폈습니다. 위칸, 아래칸, 서랍까지.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다야? 옥자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밥은? 요즘은 집에서 거의 안 먹어요. 옥자 씨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호 씨가 그제야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옥자 씨는 성호 씨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해 먹어? 거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과일 접시라도 올려놓았을 테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옥자 씨는 식탁을 바라보다가 미자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자야, 요즘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질문은 꾸중처럼 들렸지만 미자 씨는 그 안에 깔린 전제를 느꼈습니다. 이 집이 이 모양인 건 내 탓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미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살림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성호 씨가 놀란 듯 미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자 씨는 성호 씨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옥자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 순간 미자 씨는 가방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아직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가방 안에 있는 수첩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급은 어머니께 다 가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옥자 씨는 한동안 미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과 당혹,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옥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자 씨는 그제야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직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 집의 침묵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수첩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우리 집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수첩은 소리 없이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두툼하지도 새 것도 아닌 낡은 수첩 하나였지만 그날 그 집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미자 씨는 수첩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왜 여기다 올려놨니? 미자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로 하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성호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미자 씨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오래 참고 온 사람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녁 안 먹은 첫날. 그 아래로는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회사 식당 이용 기록, 카드 승인 시간, 금액. 그리고 집에 돌아와 물만 마신 날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호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는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집에서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옥자 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왜 기록할 일이지? 생활이니까요. 미자 씨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영수증이 스테이플러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회사 식당 영수증, 교통카드 충전 내역, 휴대폰 요금 고지서. 미자 씨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건 제가 번 돈이고요. 그 옆에 또 다른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쓸 수 있었던 돈이에요. 성호 씨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잠깐만, 그럼 집 생활비는? 미자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남았어요. 그 말에 성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옥자 씨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첩을 직접 내려다보며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빨리 움직이더니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체 내역은? 옥자 씨가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지난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매달 거의 다 보내드렸어요. 얼마를? 590? 그 숫자가 방 안에 떨어지듯 울렸습니다. 옥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미자 씨가 조용히 대신 말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살았어요. 성호 씨는 그제야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이체 금액, 남은 돈. 머릿속에서 숫자가 맞춰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그 질문에는 화보다 당황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어요. 여러 번. 언제? 그때마다 예민하다, 괜히 문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성호 씨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옥자 씨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등이 축 늘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못 살 줄은 몰랐다. 미자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못 산 게 아니라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꾸짖음도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바로잡는 문장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작았지만 이 집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하나로 석 달의 저녁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첩은 여전히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은 채로요. 옥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니? 미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먹어요. 그게 제일 확실해서요. 그 말에 옥자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받는 돈이 누군가의 밥값이었음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덮어두지 않겠다는 듯이요. 그 순간 이 집에서는 처음으로 숫자가 말이 되고 말이 진실이 되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첩이 덮인 뒤에도 식탁 위의 공기는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을 한 뒤의 침묵은 평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 침묵은 무언가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 선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늘 당당하고 목소리 크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자 씨는 그 변화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비난도 지금은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이전과 달리 변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옥자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굶겨도 된다는 거냐? 그 말에 성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자 씨도 그제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은 미자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다고 말 안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 미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반복된 사실을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알아야죠. 미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단단했습니다. 가족이면 밥은 먹었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옥자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미자 씨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을 눌러왔던 침묵이 아니라 상대가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잃고 서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관리할게. 미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 전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성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어떻게 다른데요? 그 질문에 성호 씨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달을 거다라는 말만 해왔지 어떻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급 통장부터 바꿀게. 생활비는 먼저 빼놓고. 옥자 씨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질문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끊기는 불안이 아니라 자식의 삶에서 밀려나는 불안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용돈은 내가 직접 챙길게요. 그 말에 옥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알아서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이번엔 미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에 옥자 씨는 고개를 돌려 미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널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다. 알아요. 미자 씨의 대답은 빠르고 짧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어요. 옥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줘라. 성호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 많이 쥐고 있었구나.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옥자 씨는 미자 씨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밥 잘 먹고는 있었니? 그 질문은 너무 늦게 나온 질문이었지만 미자 씨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먹긴 먹었어요. 집에서는 아니었지만요. 그 말에 옥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어색했고 서툴렀지만 이 집에서 처음 나온 진짜 사과였습니다. 성호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밥 먹자. 미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던 식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허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미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요. 성호 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 밥은 준비가 아니라 마음부터여야 하니까요. 그 말에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자 씨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여전히 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동안 이 집에 없던 어떤 기운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오가고 침묵이 바뀌고 사람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진짜 대결의 끝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변화는 눈에 확 띄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묘한 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이 한번 물을 먹고 난 뒤 소리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요. 미자 씨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가슴부터 답답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던 날들이 사라지고 대신 오늘은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미자 씨에게는 그 차이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달걀, 묶음으로 사온 쌀. 많지도 않았고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성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부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보, 미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내역 내가 다시 정리해봤어. 그 말에는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보고하듯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 반응이 성호 씨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생활비는 먼저 빼놓을게. 월급 들어오면. 미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 성호 씨는 괜히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건 알아요. 미자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게 왜 이렇게 늦었는지는 아직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날 오전 미자 씨는 오랜만에 시장에 갔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장바구니를 채우는 일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애호박을 집어들며 미자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걸 사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성호 씨는 잠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장 봤네. 네. 그 짧은 대답 뒤에 미자 씨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먹을 거예요. 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미자 씨는 밥솥을 꺼냈습니다. 쌀을 씻으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 부엌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오늘의 밥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밥도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먹기 위한 밥이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자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큰 보따리 대신 작은 반찬통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자야. 그 부르는 소리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명령도 평가도 아닌 조심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잠깐 들렀다 가도 되겠니?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데에도 마음속에서는 많은 계산이 오갔지만 그래도 문은 열렸습니다. 옥자 씨는 부엌을 둘러보다가 밥솥에서 나는 김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밥 냄새 오랜만이네. 미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을 때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국, 호박볶음, 김치. 하지만 그 어떤 잔치상보다 무거운 의미를 가진 밥상이었습니다. 옥자 씨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네, 어머니. 내가 돈만 쥐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에 미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옥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누군가 밥을 굶고 있었다는 건 생각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계속 말 안 한 게 잘한 건 아니에요. 성호 씨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하지만요. 미자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집에서는 결국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호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사과는 이번엔 가볍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그 말이 공기 중에서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그 침묵이 누군가를 지우는 침묵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각자가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자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호 씨는 말없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옥자 씨는 부엌 문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같이 장을 볼까? 미자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천천히요.
그날 밤 미자 씨는 오랜만에 배가 아니라 마음이 차 있는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흔들릴 날도 분명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혼자만 기록하는 집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미자 씨는 부엌불을 한 번 더 켜봤습니다. 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간을 바라보며 미자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밥상은 화해의 끝이 아니라 참지 않고 살아보기로 한 시작이라는 것을요.